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직업군인의 특징과 재무상담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또 직업군인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직업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재무상담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직업군인의 어떤 특징을 이해를 해보고 재무상담을 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상담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할 목차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직업군인의 정년과 이 직업군인이 운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직업군인의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업군인의 유형별 재무상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업군인의 과연 정년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죠. 이 직업군인은 이 정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계급정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계급에 따라서 이 계급정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직업군인은 이제 부사관과 장교를 통합해서 직업군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그런데 부사관은 최고 계급이 원사이고 원사인 경우는 55세가 계급정년이 됩니다. 장교 같은 경우에 대령을 보게 되면 대령은 56세가 바로 계급정년이 되고요. 이 계급정년이라는 의미는 그 계급을 유지하고 그 연령까지는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령이라는 계급정년은 45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45세까지는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6세가 넘어가면 실제로 진급을 못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직업군인들의 정년을 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과는 다르게 이 장기 복무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30%나 35% 정도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사회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고 본인이 의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직업군인들이 사회로 나오는 나이가 보통 40대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고 자녀가 한참 크고 이 교육비가 많이 발생되고 지출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에 사회에 나왔을 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큰 위험에 봉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재무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용 재테크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군인공제입니다. 이 군인공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회원 퇴직급여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400구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자에 5,000원씩이다라고 보면 이 400구자는 200만 원 정도인데요. 200만 원까지도 실제로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군인공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0구자, 즉 5만 원 이상을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재해 위로금이라든가 대입 축하금, 출산 보조금 같은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는 군인공제는요, 실제로 이제 변동금리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중금리보다는 이제 높은 금리로 적용을 해주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연복리로 운영을 하게 되죠. 평균적으로 연복리 한 3.43% 정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약정된 금리를 다 줍니다. 당연히 이제 장기 복무로 직업군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년 이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다 받아가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99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비과세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99년도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저율과세 상품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이자 소득세율이 15.4%라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이 군인공제는 0%에서 3.68%로 굉장히 저율과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인공제는요, 퇴직 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년 이상을 복무를 하신 분들은 군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군인연금과 별도로 이렇게 군인공제를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이 군인공제 이 환급액을 가지고 주택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시금을
어떤 재무설계 관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군인공제가 굉장히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요. 중간에 또 해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채무를 상환한다든가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이 군인공제는 또 부분 해지가 가능합니다. 부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목돈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죠. 이런 환급받는 부분도 상당히 본인들이 이제 어떤 목적 자금에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군인, 즉 직업 군인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군인 공제 상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어디에 쓸 건지들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직업 군인과의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목돈 수탁 저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예금 형태로 운영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 원부터 7억 원까지 예금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만기는 6개월, 1년, 2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만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가입을 할 수가 있는 상품이 바로 이 목돈 수탁 저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은요, 확정금리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만기는 2.35%, 1년 만기는 2.7%, 그 다음에 2년 만기는 2.78% 확정금리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이자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15.4% 이자소득세율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이제 공제회를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군인공제라는 상품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목돈 수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군인공제는 실제로 저축의 개념이 되는 거고, 변동금리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직 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저율과세로 운영을 하는 저축 상품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목돈 수탁 같은 경우는 예금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금리로 운영을 하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차감을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군인의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직업군인들은 연금을 수령을 할지 수령을 안 할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복무기간 20년이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자가 되는 거고 20년이 안 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으로 구분이 되죠. 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고요. 직영연금 중에 군인연금만이 지금 현재 20년 이상 복무를 하여야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공무원연금도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2016년 1월 1일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만이 20년 이상 복무를 했을 때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안 되고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되게 안타깝죠.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연금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따로 이렇게 연금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20년이 안 됐지만 사회에 나와서 다른 직장을 갖게 되면 지금 군인으로서 이렇게 복무했던 기간과 사회에 나와서 재직했던 기간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두 군데서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군인 상담을 할 때 연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 직업군인이라 하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제도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인은 실제로 우리가 재무상담을 할 때 연금 대상자인지 연금 대상자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금 수령 도중에 이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실제 군인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군인연금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군인연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는 복무 기간과 이제 계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나뵀던 많은 이 직업군인들은 20년 이상을 이렇게 복무를 하게 되면 보통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뭐 350에서 4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좀 사회에 나오시는 그 시간들이 좀 빠르죠.
40대에 나올 수도 있고 50대 초반에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금 대상자이긴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사회에 일찍 나와서 새롭게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나의 군인연금이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군인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렇게 공무원, 특히 군무원이라든가 뭐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조교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실제로는 내가 받고 있는 군인연금이 100%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지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기간하고 지금 새롭게 공무원이나 사학 이렇게 교직원으로서 재취업하는 경우에 이 기간을 연계해서 연금을 더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일시납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군인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나와서 내가 새로운 이제 창업을 한다든가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군인연금을 받다가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되는 월 수입에 따라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군인연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군인연금을 내가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나와서 지금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겠죠. 근데 그 월급이 4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내가 받고 있는 군인연금 중에 일부를 좀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50만 원이라는 돈은 매년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액을 이렇게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4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받고 있는 군인연금의 일부분을 이렇게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내가 만약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뭐 개인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군인연 금액이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수입을 계속 늘려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군인연금은 실제로 깎인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의 50% 이상을 깎을 수가 없도록 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직업군인의 핵심 재무설계 포인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복무를 하고 나서 바로 제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연령대를 보면 아마 2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미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군인공제 저축 들어갔던 것들을 환급받아서 그 부분들을 이제 쓰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직업군인으로 계실 때는 뭐 관사가 제공이 되고 아파트가 제공이 되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는 새롭게 또 주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또 모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사회 초년생의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되시는 직업군인인데요, 전역 예정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지만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제 제대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10년 이상 보통 근무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고 이렇게 기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 마련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군인공제라든가 수탁저축을 통해서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 재무상담사 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30대 초반 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보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자금까지도, 즉 은퇴 설계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서 재무상담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직업 군인입니다. 실제로 20년 이상을 복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20년 이상을 복무를 했지만 실제 전역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연금이 상당히 뭐 액수가 좀 높죠.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높게 받으시는 분들인데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대로 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재취업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출이 많은 시기에 또 새롭게 재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무상담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0년 이상 복무를 하신 분들의 이 재무 상태를 보면 굉장히 재무 상태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금도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 있고 연금이 또 이미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 흐름 부분에서는 그다지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연금 쪽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제 그동안 군인공제에 많이 넣었던 걸 환급을 받을 때 이걸 어디에 쓸 건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절세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세테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녀들을 활용을 해서 자녀의 어떤 결혼 자금이라든가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이런 플랜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 20년 이상 이제 복무를 하신 분들인데 이제 전역할 의사가 없고 계속 이제 장기 복무로 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역시 안정적으로 이제 군인연금이 굉장히 높게 확보를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연금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상속이 개시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할 거며 살아생전에 이제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거며 증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45세 이상 되신 직업 군인분들은 이 종신보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상당히 또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써서 일궈온 이 자산들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자산이 없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이 상속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시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이 정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군인공제와 이 목돈 수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업 군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를 했을 때 연금이 나오는데요. 그 연금 가치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연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재무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재무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연금이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연금에 미해당이 되는지, 즉 연금 수령자와 비수령자를 구분을 해서 재무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